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혈압 관리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고혈압, 이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서 말이죠.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겪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돌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처음엔 그냥 약만 잘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2가지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2번째는 가족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하신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혈압 관리 루틴부터 공개할게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해요. 이때 혈압도 함께 올라가죠. 그래서 아침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돌보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국내 연구에서 매일 같은 시간 혈압 측정 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혈압을 잰 후에는 바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도 해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하는 거예요. 혈압 수치를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까지 꼼꼼히 적어요. 이 기록이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아침 루틴이 끝나면 하루가 한결 가벼워져요. 뭔가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짠 음식만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운동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심장은 근육이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죠.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화가 날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 상승시킨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부족하면 더 심각해지죠.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살이 찌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금연과 절주도 중요해요.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압이 즉시 올라갑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짠 음식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남성분이셨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넘으셨어요. 처음엔 약을 잘 챙겨 드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죠. 혈압약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숨이 차고 어지러웠대요. 식은땀도 흘렸고요. 다행히 아들분이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어요. 혈압이 180에서 12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다고요. 김 선생님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문제는 약물 복용만이 아니었어요. 김 선생님은 혼자 사시면서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거든요. 나트륨 덩어리였죠. 운동도 전혀 안 하셨고요. 국내 통계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약 30%가 복약 수능도가 낮다고 해요. 김 선생님도 그 30%에 포함됐던 거죠. 더 심각한 건 혈압약을 안 먹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몇 주 지나도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김 선생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김 선생님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응급실에서 나온 후 김 선생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어요.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김 선생님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약 복용 시간을 알림으로 설정해드리고 주 3회는 함께 산책을 나가셨대요. 며느리분이 저염식 요리를 배워서 직접 만들어 드렸어요. 김치도 싱겁게 담그고 국물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감칠맛을 냈죠. 더 중요한 건 혈압 측정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들분이 전화해서 혈압 수치를 물어보셨대요. 저녁에는 며느리분이 직접 와서 재어드렸고요.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 선생님 혈압이 180에서 120이던 게 140에서 85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개선된 거죠.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관리할 때 혈압 조절 성공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에요. 김 선생님이 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지시하에 약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 반전은 더 놀라워요.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함께 운동하고 저염식을 먹으면서 모두가 건강해진 거죠.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 특별한 관리법이 있어요. 10가지 핵심 팁인데 이걸 실천하시면 김 선생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식단과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염 식단이에요. 나트륨 하루 섭취량을 2g 이하로 줄여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쓰세요. 일반 간장보다 나트륨이 30% 정도 적어요. 소금 대신 허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로 맛을 내면 짜지 않아도 맛있어요. 김치나 젓갈류는 조심하셔야 해요. 맛있지만 나트륨 폭탄이거든요. 대신 생채소나 나물을 많이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걸으시면 혈압이 평균 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챔이면 약물 한 알 효과와 비슷해요. 걸을 때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10분씩, 다음 주는 20분, 그 다음엔 30분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무리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걷는 시간도 중요해요. 새벽이나 저녁이 좋아요.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래야 몸에서 제대로 흡수돼요. 네 번째 팁은 체중 관리예요. 체중 5kg만 감량해도 혈압이
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드는 거죠.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한 달에 1회, 2끼 정도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5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담배 한 개비가 혈압을 즉시 심하게 올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흡연 후 30분 동안 혈압이 높게 유지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이라고 해도 매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6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예요. 명상이나 심호흡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복식 호흡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7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아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8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1년에 1회 이상은 받으셔야 해요.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도 함께 체크하세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2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9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이에요.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매일 재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거나 수첩에 적어도 돼요. 혈압계 사용법도 중요해요. 팔두경을 쓰시고 측정 30분 전에는 담배나 커피를 피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주세요. 10번째는 전문의 상담이에요.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하세요. 혈압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위험해요. 김 선생님처럼 응급실에 갈 수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시는 게 좋아요. 혈압 기록을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염식, 걷기 운동, 수분 섭취, 체중 관리,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 정기 건강검진, 혈압 기록, 전문의 상담까지 총 10가지예요.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김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도움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